시계열 데이터의 간단한 모델링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되게 기초적이면서도 뭐 성능은 별로 좋지 않지만 실제로는 사용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뭐 예측을 한다면 굉장히 정확한, 일반적인 머신러닝이 하고 있는 그런 정확도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은 어떤 트렌드에 대한 예측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는 모델로서 그 심플 무빙 에버리지나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 또는 심플 익스포넨셜 스무딩,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동작 방식하고 코드로 구현하는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플 무빙 에버리지는 조금 아까 우리 했던 겁니다. 롤링 민 구하는 거죠. 롤링 할 때 그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사이즈만큼의 윈도우에 대해서 평균 값을 구해서 그 다음 값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윈도우 사이즈를 3이라고 결정을 하고 3MA를 구한다면, 그럼 첫 번째 예측 값은 요것들을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값이 되겠죠. 그 값이 이렇게 되고, 가령 우리가 여기를 이제 포캐스트한 그 프레딕션 컬럼이라고 본다면, 요 네 번째 프레딕션 값은 포캐스트 네 번째 시점의 포캐스트 값은 요거를 더한 거를 3으로 나눈 값이 그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내면 기존에 없던 샘플의 여덟 번째 값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는 심플 무빙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 우리 앞에서 이제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윈도우 사이즈가 길어지면 그만큼 앞에 그 미싱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또 트렌드를 되게 늦게 반영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빙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극단 값을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맥스 값이 이게 굉장히 뾰족한 데이터 패턴이 있을 때, 얘는 어차피 윈도우에서 그 평균을 내버리니까 그 맥스 값보다 훨씬 작은 값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샘플에다가 웨이트를 주는 겁니다. 되도록 제일 최근 거에다가 큰 웨이트를 주고, 그 뒤로 갈수록 웨이트를 적게 줘가지고 제일 최근 거를 위주로 해서 그 데이터 프레딕션을 수행을 하고, 더 뒤로 레깅 값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더 오래된 데이터일수록 조금씩 이제 사라져가게 만드는 그런 게 이제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예요. 가령 이제 우리가 임의로 웨이트를 뭐 0.4, 0.3, 0.2, 0.1 이런 순으로 정했다면, 그러면 각 그 레깅 값에다가 레그 1, 레그 2, 레그 3, 레그 4에다가 웨이트를 이렇게 곱해서 다섯 번째 값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웨이트를 쭉 내려가면서 이제 프레딕션을 하면 마지막 여덟 번째 값, 없었던 데이터까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넨셜 스무딩인데요. 이 경우에는 자, 잘 보시면 이게 미래 값이잖아요. t 플러스 1. 그럼 바로 이전 값에다가 이건 액추얼입니다. 액추얼. 이거 F는 포캐스트의 F고 A는 액추얼의 A예요. t 플러스 1 시점이 되면 우리는 t 시점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포캐스팅 했던 값도 알고 있으니까 그거의 레지듀어를 구해서 포캐스트 했던 값에다가 웨이트 알파를 줘서 미래 값을 계산하는 게 익스포넨셜 스무팅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스무팅 컨스턴트 알파는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되고, 이게 익스포넨셜인 이유는 요거를 이렇게 다시 쓰면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잖아요. 요 알파 여기다 곱하고 여기 앞에 넘겨주면 1 빼기 알파에 F 곱한 게 되고, 요 알파에다가 AT 곱한 게 여기 요 항이 되니까요. 그러면 요 FT도 FT-1에 대해서 같은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1 빼기 알파에 계속 제곱, 세제곱의 그 수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 웨이트에 대한 익스포넨셜이라고 해서 익스포넨셜 스무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 다른 것도 그렇고 무빙 에버리지도 그렇고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도 그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빙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어떤 예측 레지듀얼이 꽤 크거든요. 익스포넨셜 스무딩도 마찬가지인데 트렌드하고 시즈널리티를 반영을 못 해줍니다. 얘도. 그래서 이제 보완하는 방법으로 홀츠 익스포넨셜 스무딩이라는 게 있어요. 걔는 이제 트렌드까지도 반영을 해주는 알고리즘이고, 또 홀트 윈터스라는 둘이 같이 만든, 그 사람 이름이 붙으면 그 사람이 만들었다는 뜻이죠. 홀트 윈터스 익스포넨셜 스무딩은 시즈널리티까지도 반영하는 그런 익스포넨셜 스무딩 알고리즘이 있어요. 물론 수식은 얘보다 복잡하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코드로 데모를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부터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죠. 맨날 타이핑하는 라이브러리니까. 이번에 읽을 데이터는 에어라인 패신저스고요. 에어라인이라는 함수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을 할게요. 먼저 심플 무빙 에버리지. 이거는 앞서서 이미 했죠. 롤링 민 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령 뭐 6개월 단위의 6개월 단위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연 단위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6 months 무빙 에버리지가 되고 얘는 12 months 무빙 에버리지가 되는데, 각각을 에어라인에 얘는 6 months SMA, 얘는 12개월 SMA.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이 2개가 늘어났을 거죠. 이렇게. 얘는 6개월이기 때문에 앞에 5개만큼 빠져서 좀 데이터를 더 10개까지 보면 5개만큼 빠지고 그 다음부터 무빙 에버리지가 나오기 시작하고, 얘는 9개 빠지고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12개니까 11개 빠지겠죠. 자, 얘를 플로팅 해볼게요.
자, 주황색이 6개월짜리고 녹색이 12개월인데 보시면 녹색은 이게 너무 트렌드만 따라가고 이제 이렇게 고적 없잖아요. 그냥 쭉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뭐 해보면 더 잘 알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그 6개월짜리 무빙 에버리지 같은 경우엔 레지듀얼이 이 시점에 요만큼인 반면에 얘는 훨씬 더 레지듀얼이 커지겠죠. 뭐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 레깅이 발생이긴 해도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얼추 그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뭐 일종의 예측 모델일 수는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레지듀얼을 구하려면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면 되잖아요. 6 months SMA. 그 다음에 이거의 합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데 보통 뭐 많이 쓰는 사이클런 네 매트릭스였나요? 여기에 민 스퀘어 에러 이런 거 갖다가 쓰면 편리하겠죠. 아 이게 너너 넘버가 있어서 드랍 그래도 안 되네. 아 이거 빼줘서 하는 게 아니고 다음 모델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평가는 생략을 할게요. 요 민 스퀘어 에러에 원래는 y 프레딕션 값 트루 값하고 프레딕션 값 넣어주면 되는데 뭐 순서가 매칭이 안 됐던 어떤 이유로 이제 에러가 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적어서 예, 요게 이제 트루 값이고 6 months SMA를 프레딕션 값을 해가지고 민 스퀘어 에러를 구하면 요런 모델의 이제 정확도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익스포넨셜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 얘도 판다스에서 제공한 함수가 있어요. EWM이라고. 다음에 스판을 12개로 주느냐. WMA 12라고 저장을 할게요. 6개월짜리도 하나 만들어 보고 딱
이게 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쯤 됩니다. 그럼 이게 원래 값이고, 이거는 6개 뒤에 과거 6개 텀에다가 뭐 웨이트는 이 친구가 알아서 뭐 최적화를 했겠죠. 그 계산한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만들어진 값이 되겠고, 얘는 과거의 1년치 텀에 대해서 12개의 웨이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각각 곱하고 더해서 만들어진 그 프레딕션 값이 되는데요. 얘도 플로팅을 해보면 6개월 같은 경우에 아까보다 조금 더 뾰족하죠. 그리고 이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로 덜 밀려요. 심플 무빙 에버리지는 윈도우가 큰 경우에 12 같은 경우에 이제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따라가는 듯한 트렌드를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이제 최신 데이터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무빙 에버리지를 구해서 윈도우 사이즈가 12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저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포넨셜 스무싱인데요. 얘는 3개가 있죠. 이제 심플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홀트와 윈터스,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네. 앞에 거는 이제 심플 익스포넨셜 스무딩은 트렌드나 시즈널리티를 반영을 못하고, 홀츠는 트렌드만 반영을 해주고, 홀트 윈터스는 그 시즈널리티 패턴까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꽤 괜찮은 성능의 그 프레딕션 결과를 보여줍니다. 얘네들은 일단 첫 번째 거를 쓰려면 스태치 모델의 심플 익스포넨셜 스무딩을 사용을 해야 돼요. 이번에는 아까하고 달리 그냥 계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팅해서 그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라인 데이터를 1959년까지를 트레인 데이터로 사용하고요. 뒤에 테스트 데이터 나머지 1960년부터 끝까지는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해볼게요. 원본을 그려보면 트레인에 자, 이게 보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를 한 거거든요. 이게 다 아직 예측을 적용하지 않은 채로 로 데이터예요. 대신에 이제 색깔만 달리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느냐, 예측을 수행한 다음에 이 그래프에다가 덮어 씌워서 그려봄으로써 얼마나 이거를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원파일 어레이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모델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죠?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 피팅해서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런 뭐 이렇게 pit이라는 함수 한번 실행해주면 되고, 얘를 심플 익스포넨셜 스무딩의 리절트라고 저장을 해주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 앞에 파란색 아이고 여기 있네. 이 파란색으로 모델 피팅을 했잖아요. 그럼 모델에 대해서 프레딕트를 수행해서 요만큼의 데이터를 예측을 해내야겠죠. 그거는 forecast라는 함수로 하면 돼요. forecast. 여기에 이제 몇 개를 포캐스팅 할 거냐라고 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 대상이 테스트 데이터니까 테스트 데이터 길이만큼 예측 결과를 만들어내라 라고 한 후에 얘를 테스트 데이터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복사 하나 합시다. 테스트 데이터 똑같이 y 햇이라고 복사했어요. 그 다음에 y 햇에다가 이거를 SES 결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원본하고 예측한 거하고 다 한꺼번에 그려볼게요. 얘는 라벨을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마지막으로 예측 데이터. 자, 뭐 실망하셨겠지만 이 트렌드가 반영이 안 됐죠. 패턴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냥 이 정도 레벨일 것이다 라고 수평선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시 아까 실패했던 성능 평가를 한번 해보면, 테스트 데이터에 요게 이제 트루 값이고 y 햇의 SES가 예측 값이고, 요거에 대해서 민 스퀘어드 에러를 구하면 여기 나오네요. 네, 이렇게 실행해주면 루트 민 스퀘어 에러가 되죠. RMSE는 이제 이 정도의 에러를 갖는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자, 홀트 익스포넨셜 스무딩 해볼게요. 그리고 다 똑같은 과정을 해서 RMSE까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홀트 홀츠 모델은 어디 갔지? 같은 패키지에
홀트고요. 홀트에다가 똑같이 트레인 데이터 넘겨주고, 그러면 얘는 홀트 모델을 피팅 해주면 홀트 리절트가 되죠. 얘를 y햇의 홀트 칼럼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홀트에 이번에도 포캐스트 테스트 데이터 개수만큼 리절트 홀트 리절트의 포캐스트 자, 또 그려야죠. 익스포넨셜 스무딩이라는 라벨로 이 홀트 칼럼을 원본하고 같이 그려줍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트렌드를 반영했어요. 이게 여기가 이렇게 아까는 이게 수평선이었잖아요. 얘는 이제 트렌드를 반영한 대신 이제 시즈널리티 패턴을 파악을 못했죠. 얘도 이제 코드를 재활용해서 미니스퀘어에 요게 이제 홀트가 되면 RMSE는 92로 줄어들었어요. 어쨌든 트렌드를 포캐스트 하게 된 만큼 에러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홀트한테 친구가 생겼죠. 홀트가 윈터스가 뛰어들었네요. 요 모델은 이거에 비하면 앞에 거는 아무것도 아닌지 그냥 대범하게 익스포넨셜 스무딩이에요, 이름이. G가 이제 익스포넨셜 스무딩의 표준이라 이거죠. 이거를 윈터 모델이라고 저장을 해줄게요. 데이터 주고 얘는 이제 파라미터로 시즈널리티를 파악하려면 시즈널리티 주기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제 연단위 주기를 보이기 때문에 12 이게 샘플이 월 단위니까 연단위 주기면 샘플 12개잖아요. 그 다음에 트렌드는 애디티브 모델, 시저널도 애디티브 모델로 또 오타가 있나 본데. 시저널 피어리어드 스 그리고 윈터 리절트는 다시 윈터 모델의 피팅. 얘는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아까보다는 오래 걸렸지만 초순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링이 끝났으니까 이 모델에다가 다시 포캐스팅을 해야 하잖아요. 윈터 리절트에 포캐스트 개수는 테스트 데이터만큼, 얘도 역시 y 햇의 윈터라는 컬럼에다가 저장. 자, 이번에는 재활용을 하죠. 나머지는 다 같고 얘만 바꾸면 되잖아요. 짠. 네. 녹색을 보시면 돼요. 주황색하고 거의 일치하죠. 그리고 에러를 구해보면 네,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면 뭐 웬만큼 예측 모델 만들 수 있겠죠. 트렌드와 시즈널리티가 확실하다 하면 이제 그냥 이 정도 이제 홀트 윈터스 모델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항상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더 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리마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리마는 앞에 거에 비해서 물론 이제 홀트나 윈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웨이트가 계산이 되고 뭐 수식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복잡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미리 안심을 시켜드리자면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파라미터를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이제 그리드 서치라고 하이퍼 파라미터 구하는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필요하니까 설명은 드리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리드 서치로 파라미터를 구하는 걸 할 거예요. 일단 이제 같은 데이터 가지고 비교해 보고 싶으니까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스태치 모델에 얘를 이제 SM이라고 임포트를 하고, 어디 보자. 자, 아리마는 파라미터가 3개 또는 7개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PDQ라고 하고요. 만약에 시즈널리티가 포함이 되면 여기에 대문자 PDQ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한 시즌을 이루는 샘플 개수까지 해서 7개 총. 만약에 시즈널리티가 없다, 트렌드만 있으면 여기까지만 갖다 써도 돼요. 근데 시즈널리티가 있으면 파라미터가 4개가 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의 조합을 구하는 게 골치 아프죠. 일단 이제 그냥 제가 미리 알아온 걸 가지고 해볼게요. 스탯 스페이스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자, 이 사리마 X라는 거는 시즈널리티 아리마의 X, 뭐 익스텐션, 뭐 이런 정도의 의미고요. 이거를 이제 아리마 모델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얘는 어레이로 변환하지 않고 그냥 인덱스를 살려서 시리즈 값으로 넘겨주겠습니다. 트레이닝할 데이터 넘겨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PDQ 오더라는 파라미터로 첫 번째 PDQ로 211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시즈널 파라미터로 시저널 오더, 얘는 0, 1, 0, 그리고 마지막에 맨 뒤에 M 값으로 12개, 12달
이렇게 파라미터를 주고 이게 이제 경험상 얘가 이제 에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에러를 막기 위해 enforce stationary를 끄고 invertibility도 끄고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게 에러 아니에요, 이거는. 이 모델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니까 모델링을 해야죠. 피팅 해주면 아리마 리절트가 나오고요. 이제 얘는 포캐스트도 있고 프레딕트도 있어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포캐스트는 아까 보셨듯이 그 예측할 데이터의 개수를 파라미터로 받잖아요. 근데 이 프레딕트는 예측할 데이터의 인덱스를 받아요. 그래서 아까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59년에서 끝났기 때문에 60년 1월 1일부터 프레딕션을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이 12월 1일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이나믹이라는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요. 이거의 의미는 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아리마 모델은 한 스텝밖에 예측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으면 그 다음 스텝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60년 1월 2일부터 12년 1일까지 뭐 12개 데이터를 예측을 해야 되면 뭐 결론적으로 모델링을 12번 해가지고 12번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다이나믹 트루로 주면 요 1월 1일 값 예측한 걸 가지고 그 다음번 예측에 쓰고 또 그 다음번 예측에 쓰고, 그러니까 사실 반칙이죠. 포캐스트 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포캐스팅 하는데 인자로 넘긴다는 거는 이제 잘된 방법은 아닌데, 어쨌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다이내믹 트루라는 파라미터를 줘요. 걔를 아까 우리가 쓰던 y 헤드에다가 아리마라고 저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또 재활용. 시저널 아리마. 자, 이번에도 녹색을 보시면 돼요. 얘도 이제 트렌드도 따라가고 그 시즈널리티도 잘 따라가죠. 아까 익스포넨셜 스무딩이랑 성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2.6. 아까는 되려 안 좋아졌어요. 근데 뭐 도찐 개찐이죠. 아까 뭐 100 막 이렇게 나왔던 게 비하면.